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월 1,000만 원 버는 방법 알려줘도 안 합니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계단 청소도 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약 1년 전에 시작했어요. 시작했고, 계단 청소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릴 때는 사실 아무도 안 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교육 사업과 청소책을 만들기도 했고요. 누군가에게는 청소 그거 돈 되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굉장히 간절한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만들게 됐고, 이게 알려줘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직장을 나오고 나서 유튜브를 보다가 위탁 판매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이것저것 알려주시던데 조회수가 한 10,000회 이렇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수익을 100만 원 가까이 냈어요. 매출 말고 순수익이요. 그리고 나서 그분 유튜브에 댓글을 보니까 이런 거 왜 알려주나요? 했을 때 영상에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어차피 본인 가게 홍보하는 것도 있고 알려준다 해도 10,000명 중에 1명 성공할까 말까야 돼요. 10,000명 중에서 한 10명이 시도를 하면은 5명은 나가 떨어지고 대부분이 시도조차 안 한다는 거죠. 그거 듣고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분은 무료로 배포를 했지만 저는 돈을 받고 팔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 교육도 그렇고 청소책도 그렇고 돈을 받고 파는 상품인데도 그냥 호기심으로 구매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청소책 같은 경우 이런 게 있네 하면서 사서 보고 구매하는 분도 계시고, 청소 교육도 마찬가지 그냥 호기심으로 받아보는 분도 있고, 그리고 요거를 받고 안 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이 게으르고 귀찮고 변화하기 싫어하는 동물이지 않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찍고 있지만 저도 집에 가면 쉬고 싶고 TV 보고 놀고 싶고 그렇거든요. 사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놀고 싶고 쉬고 싶고 하는 건. 어쨌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돈을 주고 유료로 컨텐츠를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 반면에 어떤 분들은 걱정이 되는 거죠. 현장 일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유튜브를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상담도 진행을 해보고 하면은 아, 이 사람은 직장 일이랑 청소랑 같이 하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되는 분들이 몇몇 계셔요. 뭔가 특히 여름에 야외에서 일하거나 육체 노동이 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하지 말고 뭐 직장이 정리되면 하시든가 부업으로 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냐 걱정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느낀 게 하지 말라 해도 하는 사람은 하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 그분들 특징이 추진력이 있어요. 일을 할 때 청소업은 추진력이 조금 중요하긴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뭔가 상가를 하거나 가게를 하거나 음식점을 하거나 그러면 손님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죠.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인테리어를 이쁘게 꾸미고 우리 가게 좋다, 이쁘다, 싸게 해준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오도록 꽃단장을 이쁘게 해놓는 거죠. 근데 청소업은 다가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어필해야 되고 내가 먼저 고객에게 다가가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의외로 요게 조금 적극적인 분들이 좀 잘하긴 하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그분들 특징이 창의적인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계단 청소를 했을 때 방충망을 같이 했거든요. 물론 제가 아는 방충망은 방충망 업자처럼 막 평당 얼마 하고 주상복합을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니고 계단 청소하다 보면은 계단에 달려 있는 방충망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돈을 일정 금액을 받고 교체를 해주고 했었거든요. 마찬가지 이게 계단 청소를 하면서 본인이 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뭔가 배달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의료기구를 파는 분도 계셨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런 걸 종합해가지고 접목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분들 특징이 과거에 선택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데 방법이 잘못돼서 돈 못 버는 분들이 뭔가 청소업에 들어왔을 때 돈을 많이 버시더라고요. 잘 빨리빨리 잘 되시더라고요. 반면에 게으르고 조금 아무것도 안 하면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청소업은 스스로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고, 대신에 장점으로선 혼자 할 수 있고 돈이 안 들어가는 거, 그게 굉장히 크죠. 그거 그 누군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어떤 유튜버가 몇 년 전에 돈 벌기에 좋은 시대라고, 지금은 본인만 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1,000만 원 이상은 쉽게는 아니더라도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으면서 반은 공감은 하고 반은 공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청소를 해보고 다른 사업을 같이 해보고 하니까 일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요게 과거에는 신분제도가 있었고 또는 밑바닥에서
어, 객천에서 욕난다는 시대가 맞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열심히 하고 본인이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극복 가능한 시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도들도 보면은 너무 좋은 제도들이 많죠. 청년들을 위한 제도도 있고 뭐 중소기업 복지도 있고 하여튼 아저씨들 빼고 다 좋은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40대, 50대 아저씨들이 제일 좀 사회에서 외면받는 계층이지 않나. 그 어디에도 복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여자들 같은 경우는 회사들 내기만 해도 다 밀어주는 게 있거든요. 입찰 같은 경우도 뭔가 나라 장터라든가 나라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 여성 우대 입찰이 있어요. 그런 것도 찾아보면.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여성 자기 와이프를 사장으로 세워놓는 경우도 봤거든요. 어쨌든 여담으로 얘기를 해봤고 특별히 청소책이나 청소 교육을 받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이게 실행해보면 좋죠. 실행해보면 어쨌든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리고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몇 달 전에 올렸던 것 같은데 청소 교육 때도 그렇고 제가 울산 분들 믿어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어젠가 그저께도 최근에 교육을 받고 간 분도 울산 분이 계셨어요. 울산에 오신다는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사실 그분들께도 조금 청소가 나오면 소개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현재는 울산 지역이 그러니까 교육받은 분들도 그렇고 너무 좀 많다. 한 1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제가 아주 특별하게는 봐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계단 청소랑 다르게 제 거래처가 특별하긴 특별해요. 한 4월 달인가 3월 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10군데를 나눠 드렸거든요. 뭐 2군데 받은 데도 분도 계실 거고 한 군데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중에 5군데가 다시 돌아왔어요. 당신 아니면 못하겠다고. 뭐 말을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네가 다시 해라. 예, 그래가지고 다시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를 어떻게 붙여줄까 고민되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영상 초반에 그 이메일 온 거 보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감사 인사 보내주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셔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거든요. 그 청소 교육을 받건 청소 책을 사건 청소를 실행해서 돈을 버는 거 여러분들이 잘 한 거예요. 저도 되게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 그 끝까지 좋은 사장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두 번째 해볼 얘기는요. 제가 최근에 자주 가는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제주 은희네 해장국인가? 거기 자주 가거든요. 자주 가는데 그 맞은편에 아파트가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옛날에 했던 일 얘기가 해서 생각이 나서 요 잡설 좀 하나 풀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청소 일을 하고 다른 사업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옛날 생각이 나요. 저한테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던 게 건설 공무하던 시절. 20대 때도 공무를 좀 했었거든요. 건축에. 공무를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파트를 다세대 주택 아파트 한 뭐 몇백 세대 이상을 지을 때는 준비 서류가 많이 들어가요. 그 안에. 뭔가 계약서도 들어갈 거고 그 아파트 기성회비라 해가지고 기성금도 그 금액을 일시불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으니까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한 10몇 회차 이런 식으로 나눠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재들이나 안전 관련 서류들 그리고 사람들 인건비 이런 거를 다 총괄적으로 하는 게 공무일이에요. 공무일인데 20대 때의 공무라고 하면은 잡무거든요. 온갖 일을 다 해야 돼요. 전화를 하루에 수백 통 할 겁니다. 수백 통 받고. 근데 30대에 제가 청소 일 하기 전에 아르바이트식으로 조금씩 했는데 그때 기억이 한 번씩 납니다. 이게 공사 현장을 보면 그 흙이 흩날리면서 안전화 신고 다니면서 이 느낌, 이 감성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현장이 한 번씩. 그래서 한 번씩 공모를 다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거를 하게 되면 수익이 떨어지니까 못하기는 한데 어쨌든 공모할 때 추억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영상이랑 같이 들고 와봤고요. 청소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낮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생각이 나면 한 번씩 찍어서 올리는데요. 어쨌든 공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보자면 공모가 갔을 때 보통 사무실이 있거든요. 뭔가 컨테이너에 있어도 컨테이너가 있더라도 따로 그냥 뭐 컴퓨터만 하죠. 주로 현장보다 사무 쪽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갔을 때 격리랑 묶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격리가 미혼이다. 20대, 30대 여자다. 그러면은 빨리 퇴사하는 걸 권합니다. 제가 몇 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냥 뭔가 정신이 털립니다. 털리니까 여기서 얘기하자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가능하면은 20대, 30대 미혼 여성이다. 그러면 좀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 도망가는 게 좋고 그리고 뭔가 40대 아줌마, 애 있는 아줌마다. 아줌마라는 표현을 안 좋아하거든요. 40대 애 있는 여성분이다. 아이가 있는
자녀가 있는 여성분이면은 완전 봉 잡은 거예요. 일을 정말 일당백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40대 아주머니 같은 경우, 애 있는 아주머니 같은 경우. 실제 제가 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공무를 계약직으로 좀 있었는데 그때 공무 과장이 40대 아주머니였어요. 근데 월급이 170이었고요. 나라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그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20만 원인가 줬는데 그거를 사장이 뱉어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반납을 하더라고요. 반납을 하고 본인은 월급 170 받으면서 정말 공무 일과 격리 일과 그냥 일당백 혼자서 다 해요. 격리 일, 공무 일, 격리 일만 해도 많거든요. 그때 현장이 한 10군데 됐어요. 작은 현장도 아니고 롯데랑 거래하는 현장이었고요. 공사 금액이 10억이 넘는 거래처가 많았어요. 그렇게 쭉 해가지고 혼자서 파일 같은 것도 다 만들고 근데 비단 40대 아주머니들이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애 낳고 한 10년 이상 그 한 직장에서 쭉 다니면서 월급도 굉장히 저렴하면서 완전 일당백이시죠. 제가 그분이 해놓은 일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제 급여가 알바였는데 250이 측정이 됐거든요. 오후 2시인가 3시인가 이까지 했을 겁니다. 했는데 훨씬 높죠. 훨씬 높은데 저는 일을 그분의 절반도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 사장이 약간 학연 지연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급여를 높게 책정해 주더라고요. 남자라서. 저는 그런데 남녀 차별이 있지 않나. 그 사장님 저 생각해보니까 특이하긴 특이했어요. 본인이랑 같은 고향 그거라고 그 현장 하나를 통째로 맡겨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공무를 한다. 그러면은 20, 30대 여자들을 피해라. 40대 이상 아주머니들이 있는 곳이 갑 오브 더 갑이다. 그분들 일당백이에요. 본인 일까지 뺏어서 할걸요. 보통 그런 데 있는 분이 여자 혼자 계시거든요. 현장은 다 남자잖아요. 여자 혼자 계시고 약간 여잔데 여자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성향이 말이죠. 남자보다 더 남자 같아요. 남자 같고 다 신경 써서 다 해주셔요.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한데 어쨌든 코로나 그분이 기억이 나요. 40대 아주머니셨는데 그렇게 하다가 저한테 인수인계 해주시고 맘스터치 한다고 나가셨거든요. 퇴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2월 중순인가 말인가 2020년도 코로나 그게 완전히 그 다 사회가 격리되고 그래서 맘스터치 놀러 오라고 했는데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잘 계신지 모르겠어요. 맘스터치는 아직 그대로 있던데 그래서 어쨌든 공모했던 썰을 잠깐 풀어봤습니다. 이게 현장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교육은 현재 5월 26일 있고 그리고 뭐 이게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4월 5월쯤엔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단은 5월 26일이 있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